이 안에서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 속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새로운 가치들이 탄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메타버스 현상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 생각을 합니다.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정의가 됩니다. 공간 인터넷이다, 다음 세대의 인터넷이다, 아바타로 접속하는 가상 세계이다, 디지털로 구현된 다차원의 시공간이다 등등. 사실 이 다양한 정의들이 다 맞는 답입니다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타버스 현상이라고 하는 것, 이 메타버스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공통적 본질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 사이의 경계가 흐려지고 무너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안에서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 속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새로운 가치들이 탄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메타버스 현상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 생각을 합니다. 매년 1월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가전 박람회 CES. 전통적으로 CES는 백색 가전이나 디지털 가전, 그리고 최근에는 전기 자동차와 같은 테크 기반 하드웨어 제품들이 중심이 되는 행사였습니다.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제품들이 전시되는 이곳에 새롭게 추가된 카테고리가 바로 메타버스와 NFT입니다. 무형적이며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새로운 기술의 조류가 CES의 주류로 편승된 것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22에서도 이 현상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통신이 메인 테마인 이곳에선 메타버스와 NFT의 비중이 오히려 커졌고, 더 많은 기업들이 더 다양한 솔루션과 서비스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메타버스의 글로벌 열풍을 우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버블이 아니며 실체가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그 열풍의 시작은 무엇 때문이며 우리는 무엇을 주목하고 이해해야 할까요?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페이스북이 메타웨이브를 바꾸면서 초기에 정점을 만들었는데요.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뜨거운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은 이제 점점 정상화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더 비즈니스를 만들어가는 그런 단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 LG U+의 메타버스의 전략은 모든 것을 한 번에 아우르기보다는 특정 주제나 집단에 대한 커뮤니티를 메타버스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그 가정하에 먼저 사내 회의 시스템부터 적용해 나가려고 합니다. 거기서 좀 역량을 쌓은 후에 버티컬 영역, 예를 들어서 키즈나 스포츠, K-팝 등과 같은 대상을 좋아하는 팬들로 하여금 서로 소통을 하고, 게다가 콘텐츠도 소비하고 또 재생산이 될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으로의 발전을 시키고자 합니다. 로블록스는 마인크래프트와 함께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오픈월드 게임이자 10대들을 대표하는 메타버스입니다. 매일 게임을 즐기는 데일리 액티브 유저가 4천만 명이 넘고, 미국 10대 사용자들의 일평균 사용시간이 2시간 30분 이상입니다. 이들의 유튜브나 틱톡의 사용시간이 1시간을 넘지 않는 것을 감안한다면 압도적으로 많은 시간을 로블록스에서 보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로블록스에는 수천만 개의 게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로블록스 안에서는 누구나 게임을 쉽게 개발할 수 있고 아이템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130만여 명의 유저들이 1,000불 이상의 수익을 낼 정도로 창작과 소비가 만들어내는 경제 규모가 상당한 규모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디지털 기반의 가상경제라고 부르는데, 메타버스의 부상과 함께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가상경제가 성장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용자들의 적극적 참여와 창작 활동이 생태계의 가치 창출과 순환의 촉발점이 되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의 확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나 유튜브라든가 틱톡 같은 영상 미디어 플랫폼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수많은 것들이 지금 인터넷 또는 디지털 플랫폼이 만들어지면서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그 안에서 스스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시대가 되었고요. 과거에는 대기업이 공급하는 것들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거나 소비하는 시대를 살았다고 하면, 지금은 이렇게 수많은 크리에이터들이 프로슈머로서 만들어내고
무엇인가 새롭게 창작해내는 것들이 새로운 가치를 띠게 되고 있고요. 누구에게나 닿을 수 있고 누구와도 연결될 수 있고 소비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면서 이것 자체가 경제적 구조를 가질 수 있는 큰 커뮤니티자 이코노미로 지금 확장이 되고 있는데요. 메타버스도 사실 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적극적이며 고객 관점에서의 적절한 메타버스 전략을 펼치고 있는 기업 중 하나가 구찌입니다. 로블록스에서도 이벤트를 열어 200개 한정의 디지털백을 6,000원 정도에 판매하였는데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 결국 35만 로벅스까지 상승하며 재판매가 일어났고 놀랍게도 이는 현실에서 450만 원 상당의 가격대였습니다. 이렇게 실체가 없는 디지털 아이템에 지불할 동기와 욕망을 만들어낸 동인이 바로 가상경제의 부산입니다. 2021년 3월 크리스티 경매에서 한 그림이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작품인데 디지털 이미지 파일 한 장에 불과한 이 그림이 무려 780억 원에 낙찰되었기 때문입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쉽게 복제할 수 있는 디지털 이미지가 이렇게 큰 금액으로 낙찰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며 왜 사람들이 이 그림에 열광을 하게 된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그 NFT가 열풍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런 사회적인 지속 가능한 시장의 형성으로 이어지게 됐던 것은 NFT에 내재된 그런 강점들, 그 속성 때문일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NFT는 원본을 인증하게 하고 소유권을 증명하게 한다는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두 개의 기둥의 그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예전에는 수익화를 할 수 없었던 그 디지털 영역에 있는 수많은 자산들이 수익화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창작자분들께 새로운 어떻게 보면 창작의 기회, 그런 활로를 열어주게 되었죠. NFT의 출현은 기존 디지털 생태계가 가지고 있던 한계 비용 제로에 가까운 무한 복제, 무한 전송이란 장점에 유한성과 진위성, 그리고 소유권의 증명이 가능해지면서 새로운 제약의 등장이자 가상자산과 가상경제의 새로운 가능성을 촉발하는 중요한 변곡점의 탄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자에서는 OLED TV 등 디바이스와 웹OS 플랫폼 경쟁력을 레버리지하여 고객이 쉽게 고품격 NFT 아트를 감상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NFT 아트 갤러리 사업을 22년 출시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NFT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을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NFT가 이제 메타버스에 있어서는 굉장히 근간 기술이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 온라인상에서 그게 게임이 됐던 뭐 빌딩을 짓는 게 됐던 열심히 일을 해서 축적한 그 디지털 자산을 정말 이 현실 세계에서 바로 금전화할 수 있는 그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게 이제 NFT이다 보니까 사실 메타버스는 가상세계라는 게 아니라 가상세계와 현실 세계 가운데 어느 그 레이어를 말을 하는 건데 딱 NFT가 그 레이어 역할을 해주다 보니까 정말 경제적인 기반이 되어주고요. 미국 텍사스 오스틴. 해마다 30여만 명 이상이 참여하여 열리는 세계 최대의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행사인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도 올해는 코로나를 뚫고 현장에서 거대한 축제의 장으로 열렸습니다. NFT, 블록체인이 굉장히 웹3 하면서 온라인 세상의 일 같지만 사람들이 더욱더 가면서 오프라인 그리고 이 실제적인 뭔가 효용성, 실제적인 만남을 더욱더 원하는 것 같아요. 디바이스, 컨텐츠, 서비스 등 역량을 레버리지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NFT가 기회임에는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하두인 메타버스에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도 메타버스 내 경제 시스템의 한 축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NFT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요즘 실제 사람이 아닌 가상인간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광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가상세계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들을 활용하여 가상의 인간을 만들고 특별한 정체성을 불어넣은 버추얼 인플루언서들이 TV에서, 소셜미디어에서, 그리고 디지털과 연계된 서비스에서 우리 눈앞에 출현하고 있습니다. 메타휴먼의 부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새로운 가능성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지금은 키보드하고 마우스를 가지고 컴퓨터하고 소통을 하지만은 이미 상당히 얼마 전부터는 우리가 인공지능 스피커하고 이야기하는 게 되게 익숙해져 가고 있잖아요. 조금 더 기계적이지 않고 좀 더 부드럽고 인간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디지털 휴먼이 많은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버추얼 인플루언서를 비롯하여 태생이 디지털인 메타휴먼이 디지털로 구현된 메타버스 안에서 만들어낼 가능성은 커지고 있고, 이들이 가져올 산업의 변화 또한 거대한 규모와 가치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메타버스가 진화하고 있고 새로운 폼팩터의 하드웨어 플랫폼들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고 가상세계는 지금도 수많은 방향과 분야로 확장되고 연결되고 있습니다. 가상세계 위에서 생산과 소비가 일어나며 새로운 가치와 경제체제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미래로 다가오게 될까요? 인터넷상에서 실시간 3D를 가지고 소통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작업하고 그 안에서 놀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아주 리얼하고 우리가 즉각 반응을 볼 수 있는 실시간 3D 컨텐츠들이 지금은 인터넷 컨텐츠의 3%에서 4%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향후 10년 안에 50%까지 올라가게 된다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이 있겠죠. 메타버스가 만들어낼 가치와 새로운 가능성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까요? 분명한 것은 과거의 새로운 기술이 우리에게 기회와 동시에 변화하지 못한 기업들의 몰락을 가져왔듯 메타버스 시대의 새로운 가능성과 미래를 우리의 기회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위기로 마주하게 될 것이냐는 지금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막 인기를 얻고 있는 다양한 메타버스 서비스들이 있지만은 그 형태를 따라가기보다 우리가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경험이나 재미는 무엇인가,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서 하나씩 커뮤니티라는 벽돌을 쌓아 나간다 그러면은 아주 좋은 어떤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LG그룹은 이제 메타버스와 NFT 시대를 선도할 만한 많은 인프라 기술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NFT 프로젝트 어쨌든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좀 유리한 위치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LG 디스플레이는 NFT 시대를 좀 선도할 수 있다. 그리고 LG 전자도 모바일을 가지고 있었고 또 가전이 지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야는 LG그룹이 뒤처져서는 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하드웨어라는 사람들로 하여금 경험을 할 수 있고 체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코어를 가지신 여러분들께서 소비자들을 팬들로 영입을 해서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그들로 하여금 같이 공유를 하는 그 쉐어드 리더십이라고 하죠. 분산된 리더십을 가지고 그 제품화에 동참을 하게 하면서 개혁을 하시면 정말 또 전례 없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메타버스라고 불리우는 이 현상 속에는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증강현실, 가상현실, 디지털 트윈, 메타휴먼 등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기술들이 서로 융복합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시도들, 다양한 형태의 애플리케이션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기술들이 결국은 도구이자 수단이라는 것이죠. 우선 이 도구와 수단을 이용해서 고객들에게 어떤 가치를 줄 것이냐, 그리고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그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찾는 과정에서 이런 메타버스의 수많은 기술들을 활용해서 무엇인가들을 시도하고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LG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고객 친화적인 그런 경험이라든가 고객과 함께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메타버스 시대는 역시나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과거 대항해 시대,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며 역사를 바꾸는 대전환의 계기를 만들었듯 지금 우리는 무한히 확장되고 있는 메타버스 시대를 탐험하며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될 기회와 변화의 파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